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 이렇게 이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게 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먼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요. 다시 한번 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유를 좀 묻고 싶네요. 지금의 서울은 위기의 서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코로나 위기, 부동산 위기로 위기의 서울인데요. 지금 이제 이번 선거가 1년 3개월짜리 선거잖아요. 예. 위기의 선거잖아요. 그 위기를 빠르게 좀 회복해서 시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정말 이제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위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한쪽은 이번 문재인 정권이 너무 지나치게 이 일방적인 독주를 하면서 좀 이 비상식적인 대한민국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 예. 정책도 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계속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데 브레이크를 걸어달라, 좀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런 또 국민들의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도 좀 이번 선거는 꼭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좀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출마했고요. 예. 그 역할은 바로 제가 시장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네. 정권 심판론을 이제 이 야당은 내세우고 있는데, 정권 심판론에는 이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동안 의회에서 활동에서도 이미 제가 이제 원내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비상식적인 부분, 또 불공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고, 예. 그런 것이 점점 이제 국민들께서 피부에 와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이제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가장 이슈가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었는데요. 네.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또 고쳐가면서 지금 공수처를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좀 너무 한쪽으로 지금 이 국정 운영이 좀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커지신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수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불공정한 부분의 가장 대표격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거고요. 공수처는 불공정의 대표는 아니고요. 예. 공수처법은 저희가 그 원내대표 시절에 한 이야기가 결국 이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대통령의 측근 수사는 안 하는 거 아니냐, 측근 비리 수사는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그 당시에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하는 데 있어서 공수처장 임명해서 야당에게 비토권을 줬으니까 괜찮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번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지금 무리하게 출범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 주장이, 이 공수처는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정권비리 수사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다 임명하고 검사가 아닌 새로운 수사관들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민변 출신이 대거 들어가면서 결국은 정권 비리 덮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비토권 없애는 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제 서둘러 출범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원전 수사니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니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궁금해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공수처 출범하면서 모두 공수처가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제 지금 덮어야 될 비리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불공정은 이제 이 민낯이 드러난 부분이죠. 늘 공정을 가장 외쳤는데 실질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해도 그렇고 보이는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차차 느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또 부산시장 선거만 해도 얼마나 그동안 여성 인권을 강조했던 정부입니까?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봐도요. 여성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뭐 일종의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서울이나 부산이나 모두 그런 성추행, 성비위와 관련돼서 이 선거가 다시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정권에 이 외쳤던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에 민낯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거기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크고, 야, 이거는 적어도 이렇게 사회가 이 앞뒤가 다르고 정말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는 거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크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바라보시겠네요. 예,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윤석열 총장이 늘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는 충성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해도 그 검찰총장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그런 뭐 자세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정권하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이제 소폭 개각이 있었잖아요. 네, 예. 예, 개각과 함께 그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한 명이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박영선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예, 같은 여성이신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당도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가 이 성비위에서 생겼기 때문에 일종의 그래서 여성 후보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박영선 전 장관은 저랑 같이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잘 알죠.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벌써부터 평가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여성이라는 이유로도 더 또 차출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함께 정치 시작하셨으면 뭐 이렇게 국회 또 원내외에서 만나실 일들이 많으셨겠네요. 네, 뭐 진지하게 오래 이야기를 하기는 뭐 그렇게 한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네. 서로 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서로를 잘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경제 네, 문제가 이 걱정인데 이 의원님께서는 이제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에게 5천만 원 대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습니다. 네. 정부가 현재 하는 이런 코로나 지원으로는 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태원의 먹자골목에 가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그 봤습니다. 먹자골목이라는 게 뭐 사실 이 완전히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아주 핫플레이스인데 아니 그 70m를 제가 걸어가는데요. 휴업, 폐업, 휴업, 폐업 뭐 그리고 마지막에 장사하고 싶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말 그 거리를 보면서 참 이 거리에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이 정말 상처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 집도 문을 열은 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몇 프로만 주느냐 하지만 어쨌든 이제 결론은 뭐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주고 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한 달 월세 내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좀 몇 달만 좀 버텨보면 또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유동성 위기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몇백만 원 드리는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 저희가 이제 6조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서울 신용보증기금에 그것을 집어넣는 경우에는 90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뭐 예술인, 프리랜서 등까지 하면 한 120만 명 되더라고요, 서울에. 네.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에 원하는 경우에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초저리로 1%로 3년 거치 5년 상환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숨통을 좀 트여드리겠다. 요새 정말 숨 막힌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일명 숨트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이제 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4차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뭐 보편으로 갈 거냐 선별로 갈 거냐 좀 이견도 있고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또 경기도가 실제 뭐 시기는 좀 미뤘습니다만 어제 발표를 했고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에 이제 출마하시면서.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의 효과를 가져온 것이 20% 남짓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돈을 뭐 10만 원, 20만 원씩 드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을 진짜 힘든 분들에게 우리가 같은 이 1조라는 돈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거를 전 국민한테 나눠줬을 때 만약에 10만 원씩이라면 더 힘든 분들 50%에게 나눠드린다면 2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행정 비용이 오래 많이 든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는데요. 그렇게 나눌 경우에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세청이 얼마나 잘 정리가 돼 있습니까? 자료가. 또 건강보험공단하고도 협조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행정에 있어서 공유만 잘 된다면 국세청의 자료를 갖고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러면 충분히 더 힘든 분들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난 지원금이 될 것이고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소비 진작에 효과가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재난지원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숨통 투입론을 하고 정말 그 숨통 투입론을 할 수 없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다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우리가 서울형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이 최저 생계비도 없는 분들에게 적어도 서울에서는 최저 생계비가 없는 분들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절대 빈곤은 추방시키겠다. 이런 또 공약을 같이 패키지로 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한 10분 이상 지금 이제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경선을. 네. 어떠세요? 그 당내에서 본다면 그래도 가장 큰 경쟁자는 역시 오세훈 전 시장으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가장 큰 경쟁자가 되겠죠. 안철수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는 이 막판이라도 이 성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최근 계속 단일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진정성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진정성을 믿고 싶고, 그리고 아마 단일화되지 않으면 공멸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3자 대결 구도에서는 여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가능성은 당연히 높은 거 아닌가요? 예. 네. 이제 요즘 얘기하시는 걸 보면 네. 뭔가 좀 보수 색채를 좀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략인가요? 요새 굉장히 생활 이슈로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요새는 사실은 서울시장은 아무래도 시민들 국회보다 더 가깝게 먹고 사는 이슈에 다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히려 사람들의 삶, 우리의 삶에 더 가까운 이슈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갈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상호 의원 또 박영선 장관, 전 장관이죠. 이 두 분이 이제 경선을 벌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당 후보 두 분 가운데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인다 하는 후보가 있을까요?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이야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끝으로. 네. 그 예능 프로에 나온 이후에 네. 이 의원님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들고요. 또 형평성 논란도 있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출연하시고 나서. 아주 그냥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정치인들이 늘 국민과 소통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뭐 15초, 20초짜리 말 몇 마디로 소통하는 거 외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리액션 뉴스에서 그렇게 소통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좀 뭐 저의 그냥 일상을 보여드리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뭐 많이 요청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거절하다가 뭐 이번에 한번 알겠습니다. 예, 하게 됐는데 그렇게 박영선 전 장관도 출연하셨는데 제가 다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인터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